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안 가져오셨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보죠. 예,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들로부터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피해 여직원에 따르면은 주장에 따르면요, 가해 남성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성 상사와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예. 피해 여직원의 집까지 찾아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그런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 사건이 알려지고 사흘쯤 지난 다음에 포스코에서 사과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3일 김학동 부회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 및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 피해 직원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이 포스코 측의 사과문을 보더라도 사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회사 측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한 게 드러나고 있네요. 예, 포스코가 이번 사내 성폭력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면이 부적절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예. 우선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은 이런 성폭력 피해가 3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 통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응 지침이 있는데요. 성 매뉴얼입니다. 폭력 매뉴얼, 대응 매뉴얼인데요. 그 지침을 보면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은 우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예. 두 번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예. 또 피해자가 성폭력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원칙에서 볼 때 포스코는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회식을 그렇게 자주 했다면서요? 예, 피해 여직원의 주장에 따르면요, 고수한 상사가 부서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해마다 한두 번 수준의 단체 회식이 거의 매일 열렸다고 합니다. 예. 1차는 상사의 단골 음식점이었고 2차는 노래방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식당에서는 피해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뒤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을 때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회식을 열었고, 한 직원은 단골집이라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술을 마셨다며 집에 가면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듯이 말했다는 것은 말에 억지로 참석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 3년 동안 거의 매일 회식에서 이 같은 성추행 행위가 지속되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포스코가 그동안 주장해온 윤리 경영과 사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방치했고요. 이 부서장인 남성 상사는 권력을 남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해 신고를 했는데 이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성폭력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3년 동안 거의 매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50여 명이 근무한 부서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근무 시간에도 상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외모를 평가하거나 엄단패슬로 모욕감을 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이 결국 부서 상사를 작년 12월에 포스코 감사부서에 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혐의가 인정돼 상사들 중 한 사람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 여성은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성추행 가해자에게 3개월 감봉 징계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무관용 제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이를 보고 다른 직원들이 성폭력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 또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가해 직원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 자연히 2차 피해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포스코는 가해자들에게 올 1월 3명은 분리 조치를 1명은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고 피해 여직원 신고 2달이 지나서야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격리가 늦었다는 것이죠. 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부서 직원들에게 노출돼 별일이 아닌 일로 한 가정이 파탄냈다고 손가락질을 했다며 결국 동료들 사이에 앙따를 당했고 피해 여성은 따돌림이 너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이동 부서에서 2개월여 근무한 뒤 다시 지난 4월에 포스코 제철 부서장의 건의로 원부서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예. 포스코 측은 본인이 원해서 다시 원래 부서로 복귀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권력을 소유한 상사의 권유를 약자 피해 여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포스코의 권력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복귀 한 달 보름 만에 지난달 29일입니다. 새벽 부서인 선임 직원이 같은 부서 선임 직원입니다. 피해 여성의 집까지 들어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선임 직원과 피해 여성이 한 건물에 살았다는 것과 사측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날 밤에 임 직원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도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성폭력 대응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것조차 모르거나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혀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회사 측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르면요. 피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인해 2차 피해, 즉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및 폭언 그 밖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피해를 받을 경우 회사 측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또 포스코의 대응에도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폭력가들은 몇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포스코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사 조직 보호나 방어에 우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언론 보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으며 압박을 가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와 사건 듣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 언론은 포스코 한 직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회사가 내세운 경영 이념인 기업 시민 정도 경영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됐다며 제일 먼저 일을 덮으려 했던 곳이 회사 감찰부서인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그럼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성폭력 교육과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던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내에 진행된 성폭력 예방 교육은 100% 참여율을 보이는 것을 밝혔지만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성폭력 피해 여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의 성폭력 건조를 위한 단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거를 상부에 보낸 메일을 보면은 성희롱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되어 있고요.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노출됨으로써 피해 여성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포스코 성폭력 예방 지침은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던 것도 지적했는데요.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외부 여성단체나 노동부, 경찰서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추가했습니다. 예. 이 포스코 최정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예, 사내 최고 지도자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에서 비롯되고 이번 사건도 피해 여성의 상사가 원인을 제공자일 가능성은 높은 점을 들어 회사의 상부 지휘층이 변해야 직원들이 변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과문에서 보면은 회장이나 부회장 본인은 잘못이었고 모든 직원들 성윤리가 부족하던 내용으로 한 사과문은 포스코의 상층부의 변화의 의지가 강하지 못하던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게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느 직장이든 이런 성차별적 문화가 있는지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끝으로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포스코 한 직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관련 문제는 아직도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회사다. 성적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회사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확실히 나오겠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성차별적인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